2021년 신년법회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당장의 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오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령의 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령의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 있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교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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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2021년이 이제 참 세월이 잘 갑니다. 그죠? 2021년 그 신년 법회를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게 될 줄은 정말 저도 잘 몰랐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너무나 심각해서 전부 이제 그 집에서 다 법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절 인연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법회를 하면 진짜 좋은데 그게 좀 어렵게 됐죠. 2021년 본래 신년이 되면 자기가 이제 해돋이 보러 많이 갑니다. 그죠? 일출을 보러 많이 가는데
올해는 일출을 보는 거를 이제 뭐 5인 이상 안 된다고 이래서 거기를 다 막아놨는데 왜 일출을 보러 갈까요? 일출을 보러 가는 거는 그러니까 떠오르는 그 어제 떠오르는 태양하고 오늘 떠오르는 태양이 다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1월 1일에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자기가 마음에 이제 무슨 결심 이런 것을 좀 하려고 일출을 보러 가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요. 새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1월 1일 날 저도 정지 문자를 그렇게 보냈는데 2021년도에는 가장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나 인생을 끌고 가는 주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주인이요. 우리는 이때까지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을 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좋았다가 어려웠다가 이렇게 수없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사는 것이 이제 인생인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항상 내가 그것을 끌고 가는 주인이 되는 삶, 주인이 되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끌려가는 종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끌고 가는 주인이 되겠다. 저는 제일 먼저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능동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삶인데 그 능동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 주인이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주인이 되려면 요새 또 코로나도 심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어렵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저희 선원에서는 일과 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과 굴리기도 금방 그렇게 습관이 돼서 잘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자기가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면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뭔가 마음에 익히게 되는데 그래서 매일 혼자 스스로 정진하는 좋은 습관을 몸과 마음에 익혀서 내 공부 살림을 꼭 마련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나는 반드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겠다.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면 매일 혼자 스스로 정진하는 좋은 습관을 몸과 마음에 익혀서 자기 공부 살림을 나는 꼭 마련하겠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밥 먹고 똥 싸고 키우고 사회에 나가서 돈도 벌고 다 합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살면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매일 혼자 스스로 정진하는 그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 하는 거 똑같이 해. 뭐 밥 먹고 똥 싸고 아도 키우고 나가서 돈도 벌고 다 해. 그거 다 합니다. 세상살이 하는 사람은. 그죠? 다 하지만 그 하는 가운데서 뭐를 한다? 매일 혼자 스스로 정진하는, 그것을 빠뜨리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살래? 종으로 살래? 이 선택은 누가 하느냐 하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매일 스스로 혼자 정진하는 것이 힘들다 해도 나는 주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겠다. 뭐 정진한다고 뭐 정진 안 한다고 못 살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진 안 한다고 못 사는 거 아니죠. 그냥 하루 또 그럼 또 1년 넘어가고 또 1년 갔다가 10년 넘어가고 10년 넘어갔다가 20년 가고 30년 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죽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진 안 한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능동적이고 주인이 되는 삶을 선택한 사람, 나는 그런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자 결정한 사람, 결정이라고 해야 더 맞을 것입니다. 결정한 사람은 반드시 남이 하지 않은 그 한 가지, 매일 혼자 스스로 정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다음에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런데 나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 아침에 우리 다 일과 굴리기 하고 있지요. 예불하고 그 다음에 좌선하고 반문 공부하지요. 좌선하고 또 원노트 보고 축원하고 감사 노트 쓰고 이렇게 쭉 자기가 혼자 스스로 정진을 꾸준히 하면서 자기가 반드시 마음에 발언을 하는 거죠. 나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 다짐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예불 하고 난 뒤에 반드시 부처님께 고하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습공식, 반문공부, 새말귀를 잘 굴릴 수 있도록 축원하고 원노트 쓰고 낮에도 그렇게 아침을 시작을 해. 그래서 낮에도 정신을 차려서 내가 지금 모습공식을 잘 굴리고 있나, 새말귀를 잘 굴리고 있나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점검을 하고 저녁에는 반드시 자기 전에 앉아서 반문 공부를 하고 오늘도 내가 하루를 내가 정진을 잘 했나, 모습을 잘 굴렸나 이렇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 하루 정진을 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잠자리에 턱 이렇게 들면 그냥 잠이 그냥 스르륵 와버리죠. 왜냐면 몸과 마음이 상당히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낮에 이제 산다고 몸과 마음이 흥분된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한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이렇게 앉으면 그것이 가라앉게 되죠. 그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생활과 수행이 하나가 돼야 돼. 생활과 수행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해서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집안에 계신 분들은 또 집안일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을 스스로 나의 지금 생활이 곧 인생살이가 되죠. 이 생활이 바로 내가 스스로 공부의 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참말로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말하자면 현장, 이 현상 이런 것들을 뭘 한다? 바로 공부의 장, 수행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폼 잡고 어디 멀리 가야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스스로 매일매일 정진하다가 보면 그 내가 있는 그 처소, 그것이 직장이 됐든지 내가 바깥에서 뭐 일을 보든지 안 그러면은 집에 있든지 그 자체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방이 돼버리는 겁니다. 법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몸과 마음이 바로 선방이고 법당이에요. 어디로 가나 내 몸과 마음이 법당이고 선방이고 내가 있는 처소가 법당이고 선방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그 생활의 장을 그 수행의 장으로 만들지 않으면 특히 이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나는 다 키워놓고 돈 다 벌어놓고 은퇴해서 공부해야지. 그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중 가면 공부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앉아서 좌선한다고 앉아서 이제 고요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하면 그건 못 앉습니다. 뭐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더 나거든요.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이 꾸준히 이 공부 힘이 쌓여야 적어도 내가 진짜 은퇴를 해서 공부를 해야지. 이러면 그때 가서 공부가 가능해요. 그런데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한다. 그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공부길에 빨리 들어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자기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고 고집만 세지고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육체가 기능이 많이 저하가 돼요. 젊었을 때는 뭐 하루에 턱 한번 앉으면 뭐 서너 시간이고 그냥 쭉 앉아버릴 수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아파서 그렇게 앉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너무 세상살이를 많이 하다 보니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공부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력이, 힘이 붙어야 돼요. 어떤 분이 지금 많이 편찮으셔갖고 있는데 연세 되신 분이 갑자기 관세음보살 연불 하세요. 그분이 관세음보살 연불할 수 있습니까? 연불할 수 없어요. 왜?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몸이 쇠하고 아프면 거기에 끄달려서 그 몸이 쇠하고 아픈 것을 아는 자리를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젊었을 때부터 계속 그게 힘이 붙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좀 잘 새겨서 들으시고, 지금 제가 4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2021년도에는 나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주인이 되리라.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 뒤에도 주인이 되겠죠. 주인이 되는데 어떻게?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잘 굴리겠다.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굴릴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과라고 하니까 보통 말을 해서 수행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일 혼자 스스로 하는 그 힘이 붙으면 인생 전반에 이것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잘 해낼 수가 있어요. 이 힘이요. 이 힘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인생을 끌고 가는 주인이 되겠다. 두 번째는 매일 혼자 스스로 정진하는 좋은 습관을 몸과 마음에 익혀서 내 공부 살림을 꼭 마련하겠다. 듣고 보고 하는 것은 듣고 보지요. 그거는 이해지요. 이해인데 여기 계시는 모든 도반님들의 이해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런 그거를 보았을 때 여기 있는 도반들이 그 정도가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이 이해 방향도 다 다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자기의 그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그 체에 그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체를 걸러버려요. 걸르니까 그 언어나 문자로 표현된 그것이 그 사람한테 오면 어떻게 되냐면 왜곡이 됩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밖에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스스로 정진하는 겁니다. 스스로 정진을 하면 그 정진하는 데서 깨닫는 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말을 하면 내가 오늘 저녁에 밥을 먹었어. 밥을 먹었는데 과식을 했단 말이죠. 과식을 해서 너무너무 소화가 안 되고 또 보대 끼고 이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과식을 하면 안 된다. 어느 날 문자로 우리가 들었어. 근데 실제로는 과식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과식을 어떻게 해서 내가 과식을 하는가? 어떻게 해서 과식을 하게 되었는가? 음식에 대해서 내가 욕심이 많구나. 음식에 대해서 욕심이 많구나. 그럼 그 음식에 대한 욕심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통찰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말하자면 저는 노하우라고 하는데 자기의 노하우가 생기죠. 그래서 음식을 봤을 때 과식하는 이유를 정말로 체험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어디서 이런 일이 있는가를 알므로 해서 실제로 과식하지 않는 그런 지금 이제 음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음식 조절하기 힘들죠, 사실은요. 그래서 매일 혼자 스스로 정진하는 좋은 습관을 몸과 마음에 익혀서 내 공부 살림을 꼭 마련하겠다. 그리고 나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 그거는 매일매일 다짐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나는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다짐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이요. 뭐 하루하고 하루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기가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활과 수행이 하나로 나의 생활을 내 스스로가 공부의 장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무엇을 하면 이렇게 되냐면 일과를 충실히 잘 굴렸을 때 저절로 얻게 되는 맞으면 뭐라고 할까 중요한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불을 해. 예불을 한다는 것은 내 부처에게, 내 성품자리에게 내가 귀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예불을 딱 하면 어떻게 되냐면 중심을 딱 잡아요. 내 부처에게 내가 귀의를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중심을 딱 잡아. 그래서 그 다음 축원을 해. 축원을 하는 거는 허공은 하나다라는 그 이치에서 축원을 하는 겁니다. 허공은 하나다.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것이 축원의 본래의 뜻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원노트를 쓰죠. 원노트를 쓰고 원노트를 보아요. 이거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방향성 제시.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의 모색과 실천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 다음에 감사 노트를 쓰면은 통찰하는 힘이 생깁니다. 겸손과 소박한 그 만족, 그리고 진정한 행복. 이것이 감사 노트를 쓰면은 얻어지는 맞아요. 옵션이라고 하나? 감사 노트를 자꾸 써보면 제일 그것이 자기 성찰이거든요. 자기 성찰이고 아주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고 소박한 곳에서 정말로 만족을 얻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소박한 곳에서 이렇게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자꾸만 갈구를 하죠. 갈구를 하면 그렇다고 뭐 이렇게 축 늘어져서 하라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감사 노트를 써보면 감사 노트를 쓰시는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좌선할 때는 반문 공부를 하고 있죠.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를 말하는 자리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자리, 그 마음자리, 그 성품자리에 내가 늘 있는 것이거든요.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을 낮추는 겁니다. 그게 성품을 낮추는 거예요. 이 반문 공부가 좌선을 할 때 이거 자꾸만 정말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하루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버스 전철 탈 때도 좋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좋고 하여튼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이거를 해. 계속 이거를 하면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이게 하나의 성품짜리거든요. 그 성품짜리에 내가 늘 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새말귀를 굴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새말귀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러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성품자리에 있는 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성을 내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일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좋아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욕심을 내고,
허공으로서 내가 걸어가고 그 성품짜리가 전부 다 하는 것이거든. 그렇게 하려면 이 좌선할 때 반문 공부를 하면 바로 그 힘이 그대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습공식 새말귀를 굴려. 그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생활과 수행이 하나야. 모습공식과 새말귀는 활구거든요. 활구.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활구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모습공식을 자꾸만 굴려. 오늘인가 어젠가 명상거사님이 카페에 도방과 탁마라는 난에 도미노 이야기를 해놓으셨대요.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보신 분은.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도미노가 제일 처음에 탁 이렇게 쓰러질 때는 힘이 약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도미노는 이렇게 쓰러지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뒤쪽으로 가면 그게 얼마더라? 엄청난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우리 모습공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모습공식을 기초로 튼튼하게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원에서는 모습공식을 3년 이상 일주일에 법회에 매일 한 번씩 참석을 하고 3년 이상 모습공식을 꾸준히 한 사람에 한해서 새말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새말귀 모임을 하려면, 새말귀 모임 도반이 되시려면 이 모습공식을 3년을 꾸준히 하신 분에 한해서만 입학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말귀 모임에서는 지금 능음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음경을 보면 좀 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경전에서 더 세세하게 그 이치를 잘 밝혀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능음경을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상 매년 반복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공식을 저는 모습공식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 은장도에 비유를 합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은장도라고 얘기를 하면 은장도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은장도요. 은장도를 날이 새파랗게 갈아야 됩니다. 은장도를 날이 새파랗게 갈아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무엇이든지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쳐야 돼요. 일단은 날이 새파란 은장도로 일단은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쉬지 않고 그것을 곁가지를 치고 또 치고 보면 이 모습공식이 어째서 모습공식을 해야 되는지 또는 이 모습공식을 하면 어떤 이치를 터득하게 되는지 스스로 알게 돼요. 모습공식을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지요? 지금 이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이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자기가
체득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더구나 그것을 생활 속에서 자기가 적용을 해서 그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저는 맨날 말을 그렇게 하는데 말짱공일이라요. 말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저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소용은 있지요. 근데 그 소용이 있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 이론을 가지고, 그 이치를 가지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 매일 혼자 스스로 정진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불교 공부를 한다고 뭐 수십 년 공부를 했는데 돌아보면 남는 게 없네. 돌아보면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이러면 곤란하다. 그거는 자기가 자꾸 눈으로만 또 귀로만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공부를 안 하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 뭐 세상살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 불교 공부는요. 이 불교 공부는 어떤 공부냐? 깨닫는 공부예요. 깨닫는 공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치를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법회에 참석해서 이치를 배웁니다. 여기 이제 도반들하고 같이 이제 정규적으로 법회를 열고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이치를 배워서 스스로 정진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그 도반들의 힘이 필요해요. 도반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혼자 스스로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반들의 힘을 뭉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회가, 저는 그 수행의 그 요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번 법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반들과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만나지요. 비대면으로 만나든 대면으로 만나든지 하여튼 도반들 얼굴을 좀 봐야 돼. 도반들 얼굴을 보면 어이쿠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혼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스르르 핫바지 방구 새듯이 처음에는 막 내가 해봐야지 이러다가 나중에 스르르 그냥 없어져 버려. 그것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는 그 발심하는 그 마음이 꾸준히 끝까지 가는 사람, 발심한 마음이 꾸준히 끝까지 가는 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특히 이렇게 우리가 속세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나, 이렇게 우리가 다 모여서 법회와 도반의 힘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모습공식을 얘기를 했는데, 이 모습공식이 기초가 안 되면 모습공식을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이치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모습공식이 기초가 안 되면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모습공식만 단단하게 기초가 되면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일취월장을 할 수가 있다. 이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은 공부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뭐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 맞은 강도가 이제 조금 이제 약해도 되는데 공부가 자꾸 깊어지면 그 법상이라는 게 생겨요. 소지장이라고 하지요. 그런 게 생기면 거기에 딱 떨어지면 정말로 꼼짝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이 공부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더 정말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부가 얕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선을 한다 그러면 뭐 경계도 좀 나타나고 또 고요하기도 하고 내가 뭘 좀 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퐁당 빠지거든. 퐁당 빠져서 그 이상은 못 나가 공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뒷걸음 쳐버려요. 그럴 때 이것도 변하고 할 것이고 머물 수 없지 이러고 다 놓아버려. 자꾸만 놓아버려요. 자꾸만 놓으면 놓는 데서 공부가 향상이 되는 겁니다. 참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공부를 이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습공식 새말기를 자꾸 굴리면 그 생활과 수행이 하나가 되면서 영기와 공성의 이치를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나중에 자기의 성품을 보는 때 성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습공식과 새말기를 굴리면 무엇이 되냐면 지혜와 자비가 동시에 성장이 됩니다. 지혜가 솟아나는 만큼 지혜가 증장되는 만큼 자비도 같이 증장이 돼야 이 공부가 균형을 이루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혜가 되게 수승하다. 근데 자비심이 없어? 이러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허공이 하나거든. 일체 중생이 나와 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몸뚱이를 나로 알고 망심을 내 마음으로 알아서 뒤바뀐 생각으로 엄청 헤매고 있어 지금. 그런 사람들을 바르게 주인으로서의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때에 내 마음이 그런 것이 자꾸만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더 공부를 증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두 개가 동시에 굴러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공부가. 그래서 일과 굴리기는 몸과 마음에 좋은 습관을 길러서 뒤바뀐 생각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자성을 되밟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일과 굴리기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먹으면 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이 일과 굴리기요. 일과 굴리기는 내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이번 이제 2021년 이제 신년 법회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꼭 올해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과 굴리기를 하리라.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일과 굴리기를 하겠다.
이 결정을 해야 나는 주인이 되겠다. 좋은 습관을 몸과 마음에 익혀서 내 공부 살림을 꼭 마련하겠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 오늘 하루를. 그 다음에 생활과 수행의 하나로 생활을 스스로 내가 공부의 장으로 만들겠다. 이 네 가지가 일과 굴리기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면 씨, 일과 굴리기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대단하시네. 그래서 일과 굴리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일과 굴리기요. 이 일과 굴리기는 사람이 습관이 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기는 매우 어렵고요. 좋은 습관 그냥 버리기는 너무 쉬워요. 그 나쁜 습관을 몸에 익히기는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세속에서요. 그래서 일과 굴리기, 일과 굴리기를 반드시 나는 올해 반드시 일과 굴리기를 내가 매일매일 하겠다. 만약에 이것이 어려우면, 일과 굴리기 하기가 어려우면 그 중에서 한 가지씩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그걸 하는 거는 예불하고 감사 노트입니다. 내가 일과 굴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 예불과 감사 노트요. 요 두 가지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요 두 가지를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특히 요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 시대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일과 굴리기를 하는 거는. 특히 일과 굴리기에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이 제한이 되지요. 이럴 때일수록 일과 굴리기를 꾸준히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이 반드시 표가 납니다. 요새 뭐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말도 있는데 이 일과 굴리기 하는 사람은 코로나 우울증 걸릴 수가 없지요. 더욱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만나지 않고 하니까 정진하는 시간이 더 많지요. 정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연세가 이제 앞으로 들면 들수록이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아이들 이제 다 커서 독립하고요.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렇죠?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공부를 꾸준히 닦아서 이렇게 오시면 그 공부가 정말로 빛이 날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얘기하지요. 불교 공부는 확실한 연금이라고. 불교 공부는요, 확실한 연금이에요. 일과 굴리기는 확실한 연금이라고요. 몸과 마음을 가장 건강하게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 잘 유지 관리해주는 확실한 연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공부를 꾸준히 해서 이것이 몸에 익어서 내가 늙어야 돼요. 몸에 익지 않고 늙어버리면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젊으신 분들 많지요. 60만 돼도 젊었어요, 요새요. 무영이도 젊은이다. 요새 그 자기 나이에 0.7을 곱한다던가? 8인가? 0.8.
0.8을 곱한대요. 그럼 뭐 60이면 48세지요? 옛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이 정진하는, 매일 스스로 혼자 정진하는 습관을 몸에 배어요. 마음에 배어요. 그렇게 해서 늙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년법회라서 여러분들과 그 새말기 안내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새해에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해볼까, 이런 내용으로 오늘 법회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